오늘 첫 소식은 애틀랜타 한인회와 한상이 등 한인단체장 선거 관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20일 한인회관에서 제3분기 정기이사회를 통해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영배 이사장은 3분기 이사회 성원 보고를 통해 총 18명의 이사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며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3, 4분기 정기 이사회 성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총원 18명 중 현재 12명이 참석하셨고 성원이 살았으므로 이 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김인철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35대 한인회장을 뽑는 선관위원을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사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회칙에 따라 7명의 선관위원 중 한인회 이사 5명을 이날 선출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선관위원은 박승철, 김상국, 배현주, 박귀봉, 최선준 등 5명입니다. 외부 인사 2명은 이사회 추천과 동의를 받아 추후 위촉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제1차 선관위 회의를 열고 선관위원장 선출 등을 비롯해 자세한 시행세칙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일은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대회 및 세계 한상대회로 인해 11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 날짜는 선관위에서 결정된 후 추후 공지될 방침입니다. 한편 차기 회장 출마설이 나온 한 인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기자에게 경선을 통해 한인 회장을 뽑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차기 회장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인사 2명이 막후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해도 좋냐는 기자의 질문에 좋게 생각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9월 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제35대 한인회장 출마설이 나온 인사들이 후보로 등록할지 여부는 선거 일정이 공지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계속해서 한인단체장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도 지난 20일 제3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시행세칙 개정과 선관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최주환 이사장은 안건 토의 순서를 통해 선거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사항은 회장 출마 자격에 대해 3년 이상 정회원을 2년 이상 정회원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상이 출마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며 회장 출마 자격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향 이사는 미리 준비해온 유인물을 통해 예민한 시기에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칙이든 정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유 발언이 이어진 후 13명이 투표에 들어간 결과 반대 7표, 찬성 6표로 세칙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거관리위원장에 이경철 고문을 선임하고 선관위원으로는 박형준, 김준영, 김미경 이사와 이종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는 이를 인준했습니다. 이사회 당일까지 출마 자격에 해당되는 2사람은 이홍기 회장과 썸박 부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홍기 현 회장은 차기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차기 한상희 회장에는 썸박 부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사회 후 썸박 부회장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결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경철 선관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은 잠정적으로 9월 중순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이 연방식품의약청 FDA로부터 첫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 정식 승인으로 백신 유통이 더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의무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유통됐던 제약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 결정 내렸습니다. 대상은 16세 이상만 적용됩니다. 정식 승인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12월 16세 이상에게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져 지난 5월에는 12세 이상까지 허가가 확대됐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한편 정식 승인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최소 2개월 이상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긴급 사용 승인과는 달리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10배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FDA에 정식 승인되면서 회사나 정부기관, 학교 등에서 피고용자에게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때 백신의 정식 승인 여부가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사업체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백신이 정식 승인되면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백신 접종률 증가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약 1억 7천여 명 중 약 9,20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귀넷, 락데일, 뉴튼 보건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제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박진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CDC가 중등 또는 중증도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위 고위험군 환자에게 mRNA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받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CDC 지침에 따라 귀넷, 락데일, 뉴튼 보건국은 지난주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현재 우선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mRNA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있는 주민들은 귀넷 플레이스몰의 백신 접종소 또는 노크로스나 로렌스베리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귀넷 보건국은 현재 충분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권장하지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서는 자격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접종 전에 접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접종 자격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CDC와 귀넷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mRNA 백신을 접종받은 기타 개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9월 말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박진함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들 난민들을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일시 수용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여 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미국이 수용한 아프간 난민 중 2014년 이후 승인된 특별 이민 비자는 16,000건. 현재는 18,000건이 더 진행 중입니다. 모두 과거 미국을 도왔던 아프간인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We're working hard and as fast as we can to get people out. That's our mission. That's our goal. And our determination to get every American citizen home and to evacuate our Afghan allies is unwavering.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프간 난민들은 제3국에서 일시 수용돼 비자 심사와 신분 확인 절차, 보안 검사 등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 쿠웨이트, 독일, 스페인 등 아프간 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나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I want to offer my profound thanks to our service members on the ground in Kabul and to all those at U.S. bases around the world who are welcoming and caring for these evacuees.
국제 난민 지원 프로젝트는 수요일 약 10만 명의 난민이 미국으로 이주해 올 것을 추산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 난민이 미국으로 피난해 올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아프간에선 23일 공항 내 수용 인원을 초과한 이유로 국무부 특별 이민 비자를 소지한 아프간인도 공항 진입이 막혔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나토 동맹국 시민권자만 공항 출입이 가능하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오늘 23일 열리기로 한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한 기소 인정 심문이 오는 30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연기 이유는 롱을 담당하는 변호인 측이 코로나19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KTN 보도국은 오늘 기소 인정 신문을 취재하기 위해 풀턴 카운티 법원 측에 취재 허가를 신청하는 룰 21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기소 인정 신문에 대해서는 WSB-TV에 단독으로 녹화를 허가한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858만 3,458명, 누적 사망자는 64만 5,188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4만 4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8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3만 6,304명, 누적 사망자는 19,2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71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5만 48명, 누적 사망자는 1,403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9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4,731명, 누적 사망자는 1,15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8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오는 9월 13일 종료될 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항공사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침의 일환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은 기내 이용객들과 모든 항공사와 교통업계 직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송을 위해 민영 항공사 수송기가 긴급 투입된다고 지난 일요일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도 난민 수송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직 아프간 직행 항공편은 없지만 아프간 인근 미군 기지에 항공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하와이안 항공 등에서 총 18대 항공기를 지원합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RR 경매회사는 애플의 공동 설립자인 고 스티브 잡스의 서명이 담겨있는 애플2 매뉴얼 노트를 무려 78만 7,484달러에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6페이지로 된 이 매뉴얼의 목차 맞은편에는 줄리안, 당신 세대는 컴퓨터와 함께 자라고 있는 최초의 세대이다. 세상을 바꾸어 보자. 스티브 잡스 1980이라는 글귀가 서명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매뉴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구단주인 짐 이르세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6년 출시된 애플1은 주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200대 미만이 팔렸지만 1년 뒤 출시된 애플2는 약 600만 가구와 기업들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 선보이게 함으로써 애플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